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구멍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어떤 환자분은 수술을 했는데 콧구멍 비대증이 더 심해져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부터 휜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콧구멍 비대증이 있어서 이게 교정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콧구멍 비대증이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콧구멍 비대증이 생긴 친구들이나 사례를 보고 그렇게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수술을 할 때는 수술 전 사진을 찍고 동의서를 받을 때 꼭 콧구멍 사진을 보여드리고 비대칭의 유분을 확인시켜 드리고 수술을 진행해요.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을 때 본인이 비대칭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걸 아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20% 정도?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아는 정도 같아요. 수술을 할 때 어머니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가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1년에 한 2~3명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몇 년 이상을 계속 보면서 20몇 년 이상을 보면서 콧구멍 비대칭에 부분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쁘고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술 후에 생기게 되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확인하고 설명드리죠. 비대칭이 있었을 때 교정을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교정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약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수술은 해요.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는. 왜냐면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코끝 연골을 구성하는 부분이 연골 자체가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비대칭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배열적인 부분이 틀어져서 생긴 경우에는 바로 잡는 과정 중에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는 좀 더 콧구멍 비대칭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축의 힘, 위쪽 축과 아래쪽 축이 다를 경우에는 비대칭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런 부분은 사실 교정하기 어려워요. 코성형을 한다고 해서 턱이 돌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콧구멍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보도록 노력은 한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수술하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수술의 경우, 수술을 한 이후에 콧구멍 비대칭이 심해졌을 경우의 예예요. 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콧구멍 비대칭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리콘이 가운데 잘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코끝까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서 코끝 연골을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콧구멍 비대칭이 더 심해지고 그 부분이 더 퍼져 보이는 느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콧구멍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럴 경우 실리콘을 제거하고, 실리콘은 코끝 전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이런 배열을 다시 잡아주게 되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콧구멍 비대칭이 좋아지는 예가 하나 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이분 같은 경우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른쪽 왼쪽 얘기하는 거는 환자분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 부분을 봤었을 때 이 코끝 자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보이고, 실리콘이 눌리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넓고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실리콘을 코끝 전까지만 사용하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면서 연골의 배치를 바르게 하니까 콧구멍 비대칭이 상당히 개선된 게 보여요. 근데 봐도 수술 전에 오른쪽 콧구멍이 좀 크긴 커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역시 오른쪽 콧구멍이 좀 더 큰 느낌은 있어요. 그런 사이즈적인 부분은 사실 교정할 수 없어요. 배열적으로 틀어진 거를 교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첫 수술의 경우에는 코끝 연골이던 콧볼이던 그것에 대한 사이즈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교정이 좀 어렵긴 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 콧볼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코끝 연골은 바깥쪽 다리, 이 안쪽 다리가 있는데, 특히 바깥쪽 다리의 길이가 길어서 서로 길이의 차이가 나게 되면 긴 쪽 부분의 콧볼도 크다고 생각될 수 있고, 그쪽 콧구멍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배열을 아무리 바로 잡는다고 해도 넓이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수술 전에도 코끝 중심이 여기인데 왼쪽 부분의 넓이가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더 넓죠. 수술 후에도 역시 코끝 중심은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이쪽 부분이 넓은 게 보여요.
수술을 해도 얼굴 비대칭으로 나타나고 이 콧볼의 폭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코끝을 올려주고 배열을 좀 잡아주니까 여기 약간 찌그러져 보였던 모양이 펴지면서 조금 더 대칭성은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술 전에 꼭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비대칭은 교정의 대상은 아니다. 꼭 설명드리고 수술은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콧볼이 훨씬 넓으면서 밑으로 처져 있어서 그러면서 코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휘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코끝을 좀 더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수술을 해야 돼서 이게 더 강조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콧볼이 처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콧볼 올리기를 추가로 좀 해보려고 하지만 이거는 비대칭을 교정해서 맞추려는 게 아니라 좀 덜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수술을 했었죠.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비중격 망곡증도 있어서 비중격 망곡증도 교정하고 콧볼 올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배열을 맞춰 나가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처져 보이고 했던 게 없어졌어요. 저도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는 배열적인 부분을 반듯하게 하고 배열적인 부분을 정렬을 했었을 때 나오는 콧구멍을 가져간다고 얘기했는데 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해피한 거죠. 하지만 약속하고 수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수술했던 분이었는데 수술 전에는 특별하게 콧구멍 비대칭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1개월째 오른쪽 콧구멍이 약간 찝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생겨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던 분이에요. 일단은 1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상처가 좀 더 아물고 붓기가 빠지고 모양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 코끝 연골 사이에 비중격을 넣고 연골을 묶은 다음에 위쪽에도 캡 그라프터에서 모자 이식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그거를 다 실로 묶어주거든요. 이 묶는 과정이 연골의 어떤 변형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개월은 재수술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재평가를 하자 했었죠. 보게 되면 이게 7개월째 사진이에요. 환자분이 7개월째 오셨는데 보게 되면 좌우 차이가 좀 심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는 뭐 재수술은 더 이상 필요하진 않았어요. 이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초반에 비대칭이 붓기나 어떤 수술적인 요소에 의해서 약간 과장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면서 심해 보이던 비대칭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초기에 뭐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아니면 타 병원에서 수술했던 이 비대칭이 보인다면 원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바로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 좀 더 기다려 보는 케이스를 추천하죠. 물론 수술자가 안쪽에 있는 배열이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틀어지지 않게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긴 하겠죠. 이런 예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은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